이제부터 콧줄 하고 계신 어르신분들의 케어하는데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출근해서 어르신을 나와 봤는데 평소와 달리 반창고가 살짝 떨어져 있고 콧줄이 살짝 미끄러져 빠져나와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먼저 숫자를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아무리 체구가 작아도 45까지는 들어가고 체구가 큰 어르신은 65까지는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5 밑으로 이렇게 빠져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 다시 밀어 넣고 그냥 케어를 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그냥 빼버리십시오. 빼고 처음부터 다시 가정간호를 요청하거나 병원 외래로 가서 콧줄을 끼고 케어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만큼 빠져 있으면 보시다시피 이 콧줄이 이쯤 위치에 식도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만큼 빠져서 기도나 식도 입구 또는 기도 쪽으로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지요. 자, 이 상태에서 경관유동식을 주입했다가는 경관식이 다 기도로 들어가 흡인성 폐렴은 물론이고 그 전에 아마 기도 폐쇄로 인한 호흡정지가 올 것입니다. 자, 그럼 경관유동식 환자의 자세를 먼저 설명하겠는데요. 뭐든지 그렇듯이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경관식 환자는 우선 반드시 앉은 자세를 유지해줘야만 합니다. 이렇게 바로 누워있는 자세는 절대 안 됩니다. 혹시 엉덩이에 욕창이 있거나 허리에 질환이 있는 환자라 할지라도 최소한 45도 이상 90도 가깝게 앉은 자세를 만들어주고 보시는 바와 같이 베개를 뒤통수에 잘 받쳐 친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친턱은 바로 턱이 안으로 당겨지고 고개가 살짝 앞으로 숙여진 자세로서 기도가 닫히고 식도가 열리는 연화장애 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기 보시는 제품은 연화장애 환자가 식사 대용으로 먹는 경관유동식입니다. 그린땡땡과 뉴땡땡이란 제품이 시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제품을 홍보하려는 것은 아니니 이름은 가려뒀습니다. 맛은 마치 배지밀 같고 그 농도와 색도 배지밀과 같이 고소합니다. 모든 영양 성분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삼시세끼 모두 이 경관유동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피딩백인데요. 이 주머니가 바로 경관유동식을 넣는 주머니입니다. 이 안에 경관유동식과 물을 섞어 넣으면 마치 수액으로 영양제를 맞듯이 그 경관유동식이 줄을 따라 환자에게 공급되는 원리입니다. 환자의 코에 연결된 콧줄과 경관유동식의 끝을 잘 연결하고 꽉 조여뒀습니다. 수액줄하고 똑같이 생겼죠? 마찬가지 잠가 놓은 상태고, 자, 이전에 이 안에는 환자에게 공급될 수 있는 경관유동식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물하고 같이 희석된 상태여야 됩니다. 왜 물을 타 넣느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경관유동식 제품들은 모두 약간 점도가 있습니다. 배지밀보다 조금 더 점도가 높음으로써 좀 끈적거리고 잘 굳는 성분으로 인해서 경관식 줄이 굳어버리거나 또 하고 나서 찌꺼기가 많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완화시켜주기 위해 미지근한 물을 같이 타주고 또한 수분 공급의 역할도 같이 해주도록 합니다. 보통 그 양은 어르신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가 정상인이 병원에서 정신을 잃었을 때 경관유동식을 보통 할 때는 450 정도까지 줍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경우 450까지 주면은 전부 역류해서 넘쳐나요. 보통 350, 450 그 사이를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보시는 바 없이 경관유동식이 들어가는 속도는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거보다 느리면 경관유동식이 굳거나 그 속도가 너무 저하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보다 너무 빠르면 자칫 역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의 위장 상태에 따라 조금 더 느리게 조절을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빨리 할 수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빠르게는 권장해 드리지 않습니다. 자, 경관식이 모두 다 들어간 다음에는 콧줄과 경관식이 분리된 부분을 분리를 시키고요.
콧줄에 잔여 경관식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을 60cc 정도 더 넣어줍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너무 뜨거운 물을 해서도 안 되고 이걸 있는 대로 힘껏 너무 빨리 짜 넣어도 안 됩니다. 적당한 속도로 경관줄에 남아있는 찌꺼기가 해소됨과 동시에 수분 공급이 한 번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게 완료되면은 뚜껑을 다시 잘 닫고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보시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경관식 환자가 콧줄을 통해 경관을 공급받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케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두 번째 요소가 바로 생깁니다. 아까 이 자세, 세운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은 바로 이 경관 유동식이 모두 다 들어간 이후에도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이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경관 유동식은 액체 상태입니다. 이 액체 상태가 바로 위라는 주머니에 차 있는 상태로 30분 안에 다시 환자를 눕히면 다시 역류해 버립니다. 자, 역류를 하는 게 뭐가 무섭냐면 이 식도를 통해 역류한 음식은 바로 입이나 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역류하는 과정에서 기도로 흘러들어가 역류성 흡인이 나타납니다. 자, 콧줄을 통한 영양 공급은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보호자분에게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될 의무와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죽식을 먹어도 사례를 걸리는 어르신은 VFSS라는 투시 영상 촬영 검사 같은 걸 실시했을 때 그 연화장의 심각도가 아주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음식이 거의 기도로 넘어가거나 기도로 넘어갔다가 다시 식도로 왔다 갔다 하는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환자들은 99.9%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콧줄을 코를 통해 식도 위로 바로 연결하여 영양을 공급해야 되면 합니다. 여러분, 죽만으로 영양 공급이 충분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지요. 이 경관유동식을 통해 공급을 한다면 최소 기본적인 영양 공급은 삼시세끼 모두 꾸준히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연화장애 중등도 환자의 가장 안전한 케어 방법이므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권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